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를 통해 대구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두리란 내용이 나옵니다. 가두리가 개업중개업자들이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일정 금액 이하로만 매물을 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 가둬놓고 관리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표시광고법이 바뀌어서 사실상 불가능한데 최근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집값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생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북일보와 매일신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자 경북일보의 신문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곳곳에 시세, 담합 의심 현수막, 추석 이후 민원이 폭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저가 매매 유도 등 내용이 담겨 있으며 입주민과 중개업자, 실수요자가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대구 경찰청 이해관계 얽혀 당장 수사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현수막이 허위 매물 아웃, 저가 매매 유도 아웃, 가두리 영업 아웃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 한금동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가치 정상화 캠페인이라면서 허위 매물, 저가 매매 유도, 가두리 영업을 퇴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 명의로 걸린 이 현수막에는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동구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우리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 10개가 걸렸는데 집주인 인증 거부, 허위 매물 등록, 거래 완료 미표시 부동산 퇴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집값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아파트 시세를 저평가한 채 집주인 의사에 반해서 일정 시세 이하로만 매물을 내놓는 가두리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10월 28일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치솟는 집값이 이제는 두렵다. 집값 급등으로 계약 파기 속출, 애태우는 전세 난민들, 수요 공급 대책 없이 증세로 일관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부담 탓에 얼마 전 수도권에 있는 집을 처분한 A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3년 만에 7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지만 실제 손에 쥔 돈은 1억 원 남짓. 3명이 돈을 모아 집을 산 데다 차익의 절반 가까운 돈을 양도소득세로 내고 부동산 수수료 등을 빼고 나니 기대했던 수익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정부와 여당 욕을 또 하면서 속상함을 달랬지만 지금은 화가 난 이유가 달라졌다. 6개월 사이에 집값이 수억 원 올랐기 때문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보유세 걱정은 뒤로 미뤄두고 무조건 집을 갖고 있어야 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 살던 B씨는 암담하다. 지난 초여름 살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이사갈 아파트 계약도 맺었다. 이사 날짜를 맞추다 보니 계약 시점부터 5개월가량 여유가 있었다. B씨가 살던 집을 산 사람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보내왔다. B씨도 이사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사 가려던 집의 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것이다. 집값이 올랐으니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자는 것이었다. 아직 중도금을 건네지 않은 탓에 계약금의 2배를 물면 파기는 가능했다. 결국
위약금 수천만 원을 받고 계약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여기부터다. 그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위약금을 보태도 살만한 집이 없어졌다. B씨는 불편을 감수하고 살던 동네를 떠나거나 집을 줄여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30대 직장인 C씨는 얼마 전 지인과 함께 돈을 보태 다른 지역 아파트를 샀다. 전세를 끼고 2억 원 정도로 갭 투자를 한 것이다. 미혼인 C씨는 무주택자였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그간 직장생활을 하며 번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혼자 대구에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어서 지인과 함께 보태서 갭 투자에 나섰다. 계약 후 잔금을 치르는데 2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 집값은 1억 원 넘게 올랐다. C씨는 막차를 탄 게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줄지어 갭 투자에 나서는 동료들을 보며 안다고 있다. 초유의 가을 전세 대란 속에 사람들은 모이면 온통 부동산 얘기다. 시중에 자금이 워낙 많이 풀려서 당장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실수요를 감안하면 언젠가는 거품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회의론을 누군가 펴면 곧바로 면박이 날아온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정책이 꾸준히 헛다리를 짚는 이상 부동산 몰락은 결코 없다는 주장이다. 전세 난민 처지에 내몰렸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세 물량이 대래 늘었고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저금리 탓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말 여당이 주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여파로 전세가 극도의 풍기 현상을 빚으면서 매매가마저 연일 고가를 경신하는 상황과는 너무도 다른 얘기다. 전세 매물은 아예 사라졌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와도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듣는 모양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정부는 아랑곳 않고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집값도 동반 상승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이번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딱 하나 있다. 바로 세금 폭탄이다. 집을 사면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 팔면 또 세금, 집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것도 겁나지만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 불안 심리가 개입해 폭락세로 돌아설까봐 정말 무섭다. 오늘은 신문기사를 통해 대구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대구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부작용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부동산 거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